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처음으로 12월에 치러진 수학 능력 시험이 큰 사건,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수능은 수험장 풍경도 달랐죠. 다행히 수능은 잘 마무리됐지만 방역당국은 수능 이후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험을 2시간여 앞둔 이른 아침, 수험생들이 하나둘 도착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해마다 볼 수 있던 교문 앞에서의 단체 응원도,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도 모습도 올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락. 너무 중요해. 6시간에 가까운 시험을 치르고 교문을 나서는 학생들. 마스크를 쓰고 칸막이로 좁아진 책상에서 혹시나 모르는 감염 우려와도 싸워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막 김 끼고 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칸막이 때문에 이제 시험지 보기도 불편했는데 끝나서 좋아요. 어려웠는데 그냥 끝까지 멘탈 잡고 잘 본 것 같아요. 그냥 후련하게 잘 본 것 같아요. 제주에서는 시험장 17곳에서 수험생 5,898명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없었고 자가격리 중인 학생 1명만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했지만 코로나19 탓인지 4교시 결시율이 11.0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수능 이후 방역입니다. 시험장들은 모두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과 입시 설명회, 외부 강사 초빙 교육 등 프로그램은 모두 금지합니다. 특히 수시 면접이나 논술 시험으로 다른 지역을 방문한 고3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자율격리를 하도록 하고 증상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지원합니다.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동생들이 학교를 등교했을 때 2차적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혹시 코로나19 증상이 감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 수능 성적 발표는 오는 23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내년 졸업식까지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에 한 달 살기로 왔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83번째 확진자와 관련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10일 한 달 살기로 제주에 입도한 뒤 고열 증세 등을 보여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가족 B씨와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동안 함께 지낸 사실을 확인하고 검사를 실시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와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남 진주 이통장단 관련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7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모두 마무리한 결과 220명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위기가구 2차 긴급 생계 지원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않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가운데 코로나19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7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에 최대 80만 원씩 15억 원을 지급합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우선 2천여 가구에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정부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5천 가구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세부 사항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는 다음 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별도의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희룡 지사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여론조사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가 결렬되자 긴급히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활동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다음 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자는 것. 제주도와 별도로 여론조사를 해도 객관적인 도민 의견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는 해나가되 결렬에 대비한 여론조사 진행은 또한 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제주 MBC와의 전화통화에서 양측이 합의해서 공동으로 진행하지 않은 의견 수렴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제2공항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 사업을 접을 수 있지만 현 공항 확충이나 입지 변경 등은 법적 절차에 어긋나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론조사에 현 공항 확충 문항을 넣을 수 없다는 원희룡 지사의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제주도와 의회가 극적으로 합의할지 아니면 의회가 별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파국을 맞을지 막판 기로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한편 내년도 정부의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산이 원안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2공항 실시 설계비 등 430억 원을 도민 의견 수렴과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완료된 뒤에 집행하라는 부대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도민 의견 수렴과 전략환경 영향평가 등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예산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수 처리장과 같은 환경 기초시설로 악취 등의 피해를 입는 주변 지역 마을에는 주택 임대나 태양광 발전 시설과 같은 다양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수십억 원을 들여 추진된 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이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도두일동 제주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 가정집 지붕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하는 제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피해 244가구에 제주도가 지원해 설치한 겁니다. 서부 지역 하수처리장 인근의 한경면 판포리 마을까지 설치에 들어간 예산은 36억 원. 그런데 3년 동안 추진된 이 사업이 해당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조례에 명시된 지원사업 항목은 태양열 에너지 생산과 판매 사업. 하지만 조례 어디에도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법에 따르면 태양열과 태양광 설비는 엄격히 다르게 구분돼 있지만 제주도가 명확한 구분 없이 용어를 자의로 해석해 지원한 겁니다. 조례상 주변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좀 넓게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기초시설에도 그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애들이 예산 심의 받고 보조 심의 받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3년 동안 조례에 위반하는지조차 모른 채 예산안에 동의해준 도의회는 제주도에 책임을 떠넘기며 이제서야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들이 어쨌든 근거도 없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서 우리 집행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적법하게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렸습니다. 시민단체는 감사를 통해 명확히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 자체가 문제인 것 같고요. 이렇게 관행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사위 감사라든가 아니면 명확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규정부터 위반한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 이 같은 논란에도 제주도는 내년 태양광 발전 시설 지원에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재개 여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경학 의원은 도의회 예결산 심사에서 생태계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하라고 제주도에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환경 영향평가 보완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협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비자림로 시민 모임은 논평을 통해 김경학 의원이 멸종 위기종인 애기뿔 쇳덩구리가 비자림로에 서식하는 것처럼 조작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민주당에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가 11년 만에 열립니다. 제주도는 오는 8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 상황과 그동안의 성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 자리에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개선과 행정시장 직선제 등 7단계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욱은 제주 아라 요양병원 원장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올해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의 최고 영예인 국민 훈장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행안부는 이욱은 원장이 평생을 의료 봉사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 기부 활동에 전념했고 제주도 자원봉사협의회의 출범과 정착을 주도하면서 지역사회 자원봉사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 등 2명에게 무기징역형이 잇따라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준환은 성인으로서 어린 피해자들에게 길잡이가 되지 못하고 슬픔과 고통을 주었다며 사과했지만 검찰은 영상의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배준환이 사부라고 부르며 범행 수법을 배웠던 또 다른 성착취 영상물 제작자 29살 배모 씨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